최근 미국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은 2100년에는 사람의 최대 기대 수명이 124년까지 늘어날 가능성을 무려 99%로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가볍게 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뒤적거리다가 한동안 찾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찾았던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양말 한 짝을 찾지 못한다거나 혹은 반찬 뚜껑이 맞지 않아 그냥 포기하고 다른 반찬통에 넣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생긴 건망증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너무 많은 물건을 집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디다 뒀는지도 잘 생각나지 않을 만큼 많은 수의 물건들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생각하고 있거나 신경 쓰는 것이 힘들게 되고 무엇 하나 사라진다고 해도 재빨리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 구매를 할 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지를 생각해 신중하게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너무 많은 물건들로 꽉 채워져 있다면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물건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인기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이나 일을 줄여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특징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서 생활이 단순해지고 이것이 마음과 생각의 정리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삶이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소비나 사용 시간을 줄이면 남는 시간을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반문명적이거나 생태학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신념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했다면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 미니멀 라이프가 더 낫다고 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돈 많은 재벌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까지도 보여주기식 커리어식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문화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현재까지 이어져 남들 눈을 의식해 결혼식에 하객 알바까지 동원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거창하고 화려한 행사나 커다란 사이즈의 집, 고급 외제차 등으로 남에게 과시하려는 문화에 대한 반작용에 가까운 것이지요. 그 집과 자동차를 얻는 대가로 돈의 노예가 되어야 할 수도 있기에 그냥 남의 눈치 안 보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면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미니멀 라이프가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다양한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쓸데없이 너무 많이 쌓여진 물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피곤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나이 들수록 아깝다고 쌓아두지 말고 꼭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아까워도 꼭 정리하고 버려야 할 물건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 잘 사용하지 않는 크고 무거운 가구입니다. 이런 가구들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혼자서는 버리기가 힘들어져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어도 쉽게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쓰지 않는 책상이나 옷장, 책꽂이 등은 부피가 커서 집안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집이라면 골칫덩이가 되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가구들은 팔과 다리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오래 사용하지 않은 가구라면 꼼꼼하게 청소하기도 어려우므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는 곰팡이나 세균 등도 많을 것입니다. 자식들이나 친구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 도움을 청해 집 앞까지만 옮겨놓고 가까운 마트나 주민센터에 가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부피가 크고 무거운 오래된 가구들을 버리고 나면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기분까지 홀가분할 것입니다. 사실 부피가 크고 무거운 가구들을 집 앞까지 들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아 쓸모가 없음에도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도움을 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돈은 조금 들 수 있겠지만 가구 수거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수거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간 예약을 해놓으면 제 시간에 맞추어 직원분들이 방문하여 수거해가니 정말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래된 낡은 이불이나 베개입니다. 하루라도 이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꼭 필요한 물건임에도 자칫 잘못 사용하거나 방심하면 예상치 못한 피부 트러블이나 질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레르기 질환이나 피부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꼭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쓰고 있는 이불이나 베개를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런 물건들은 아껴서 사용하면 낡지 않고서야 버리기가 아깝다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저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불을 10년도 넘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낡고 색도 바랬지만 아직 쓸만한데 버리자니 꽤 큰 금액을 주고 산 이불 세트라 아까운 마음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나 오래된 침구류들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섬유 조직이 해져서 많은 먼지가 발생하게 된다는데요.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각종 세균이 서식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기침이 난다든지 목이 간질간질 한다든지 하면 오래된 이불이나 베개의 영향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불이나 베개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교체 주기는 사용 횟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거의 매일 사용하는 이불은 5년마다, 베개는 2, 3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빨래하는 시기는 이불은 한 달에 한 번, 베갯닛은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이 진드기나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세균이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잘못하면 피부 가려움증, 부스럼, 알레르기 질환 같은 트러블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옷장을 열어 사용하고 있는 이불과 베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뽀송뽀송한 이불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낡고 오래된 수건입니다. 수건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얇아지거나 색이 바래지고 흡수력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오래된 수건을 사용하면 그 안에 번식한 세균과 곰팡이에 의해서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려움증이나 붉은 발진, 여드름과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수건이 빳빳해서 얼굴을 닦을 경우 미세하게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꺼냈던 수건을 적어도 2년 이상 거의 매일 사용하는 수건이 있다면 아끼지 마시고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베란다나 창틀, 창문 먼지 등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장롱 서랍을 열어 모든 수건을 다 꺼내 보았는데요. 그 중에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도 잊어버렸을 만큼 오래된 수건도 있었고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얇아진 수건도 많았는데요. 아깝긴 했지만 미련 없이 몇 개 정도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고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옷장도 그만큼 자리가 생겨서 꽉 차 있던 자리가 비워지니 마음도 홀가분했습니다. 네 번째, 예전에 먹고 남은 병원약과 영양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영양제를 가득 쌓아두고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영양제를 매일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서너 가지 영양제를 사서 먹는데요. 처음에는 꼬박꼬박 매일 챙겨 먹던 것이 이제는 귀찮아서 가끔 빼먹다가 어떤 날은 먹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날도 있는데요. 귀찮기도 하지만 어떤 영양제는 알의 크기가 너무 커서 삼키기 조금 어렵다거나 체질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에 먹지 않고 한쪽 구석으로 밀리게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생각나면 아까워서 가끔 드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변질된 영양제는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조제해서 받아온 약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감기약인 경우 감기 증상이 좋아져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버리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폐의약품을 땅에 매립하거나 생활하수로 흘러들어가면 토양이나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정해진 장소에 버리셔야 하는데요. 귀찮으시더라도 잘 모아두셨다가 다음에 병원을 방문할 일이 있을 경우에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서 약국에 가시면 남은 약을 버리는 수거통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곳에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조제약의 유통기한은 약 6개월이라고 하니 날짜를 적어 놓으시면 같은 증상의 약은 기간 안에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변질되기 쉽고 효과까지 떨어지게 되므로 바로 폐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있는 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 언제 받아온 약인지도 몰라서 그냥 섞여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이 약이 대체 무슨 약이었고 어떤 증상으로 받아온 약인지도 헷갈리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5번째, 잘 입지 않는 옷이나 신발입니다. 사실 집안 물건 중 정리해야지, 버려야지 마음먹어도 버리기 어려운 물건이 옷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 입지 않더라도 오래전에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로 받은 옷이거나 추억이 담긴 오래된 옷 등은 평소에는 거의 입지도 않으면서 보관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직접 구매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선물이라고 주어서 받았는데 나의 취향과는 잘 맞지도 않아서 버리자니 아까워서 그냥 옷장만 차지하는 옷들이 제법 많을 것입니다. 옷의 경우에는 다른 물건들보다 더 버릴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입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고민하면서도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유효과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유효과란 어떤 대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겨 객관적인 가치 이상을 부여하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처럼 사실은 잘 사용하지도 않고 잘 입지도 않는 그리 가치가 높은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물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이 옷이나 이 신발은 너무 새 상품인데 너무 깨끗해서 그냥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하는 옷이나 신발 등이 있다면 요즘은 당근마켓의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당근 앱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아름다운 가게에 가져가서 기부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나 신발 등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에도 사용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물건이므로 조금 귀찮더라도 하루날을 정해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처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옷장이나 신발장 등이 꽉 차 있었다면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거나 비움으로써 훨씬 쾌적하고 넓어진 공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다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같이 살지 않고 대부분이 독립하여 부부 둘만이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떠나고 큰 집이 필요 없어짐에 따라서 집의 사이즈를 줄여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불필요하게 큰 평수의 집을 소유하는 것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와 더불어 부부 둘만이 사는 공간으로 굳이 큰 공간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식구도 적은데 집까지 넓으니 휑한 기분까지 들면 더 외롭다는 느낌까지 불러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데 집의 규모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버리는 연습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별다른 부족함 없이 오히려 남아서 넘치고 쓸만한 물건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버려지는 시대에 현대인들 사이에 줄이고 비우는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더욱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마음이 풍족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요즘처럼 흘러넘쳐서 버려지는 시대에
무절제한 풍족함은 오히려 짐이 되기도 하고 욕심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음에도 정서적으로는 허기를 느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법정 스님은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결코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강조하셨지만 무소유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많은 것,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는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작지만 실속 있고 마음만은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는 좀 더 쉽고 매력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이것저것 쓸모없는 물건들,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비워내 진정한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집을 원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비우기가 익숙해지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사모으던 습관도 사라지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얻는 마음의 풍족함이나 안정감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추억을 쌓는 일에 더욱 열정을 쏟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